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너무도 쓰라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제 이름은 정우석 42살입니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이지요. 아내 한지은 37살 전업주부이고 우리는 결혼한 지 12년쯤 됐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경기도 성남 분당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지은은 아이들을 챙기고 저는 회사로 향하죠. 저녁이면 같이 밥을 먹고 주말에는 가까운 카페나 공원에 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깨진 건 정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 서류 몇 장을 들고 카페 소나타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향이 가득한 아늑한 곳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일을 조금 하려던 찰나 제 눈에 이상한 문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가 최근에 받았다는 정산 명세서였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눈길이 계속 그 서류에 머물렀습니다. 숫자들이 조금씩 저를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분명히 우리 통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저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이상했습니다. 명세서에는 몇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분명 아내가 직접 사용했다고 말했던 금액과 날짜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서서히 제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라도 챌까봐 일부러 평소처럼 웃으며 밥을 먹었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혹시, 그 혹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불안하게 하는 건 단순한 숫자의 오류가 아니었어요. 뭔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다음날 아침 작은 단서 하나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출근길 내내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사실 저는 전에도 아내의 행동에서 작은 이상 징후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통화, 스마트폰을 챙기는 방식, 은근히 감추려는 태도. 하지만 그때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을 기다려 일부러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소나타, 주말에도 가끔 들르던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내와 관련된 조금 더 확실한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은이 전화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굉장히 낮았고 제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끊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철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려놓고 담담하게 말을 꺼냈죠. 지은아, 이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손에 들고 있던 명세서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을 잃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직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그냥 오해야. 민수야, 제발 믿어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줘, 지은아. 다른 남자가 있어? 순간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웃어가 정말 우연이었고 아이들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12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내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가족, 평생 쌓아온 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느낌이었죠. 다음날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스마트폰 메시지, 은행 내역, 아내가 남긴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 선택은 복수나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특히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며칠간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라기보다 진실을 밝히고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죠. 증거를 모으면서 느낀 건 아내 한지은이 단순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녀도 혼란 속에서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처를 덜어주진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아내가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였죠. 이를 토대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석 씨, 이건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억눌린 감정이 조금 풀렸거든요. 하지만 복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아내와 진심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변호사와 상담 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우석아, 나 정말 미안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난 화나고 상처받았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그냥 서로를 증오하면서 살 순 없어. 하지만 믿음을 다시 쌓는 건 시간이 필요해.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는 용서했을까?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배신에 눌려 살기보다 상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겪는 아픔과 배신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어떤 삶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상처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성장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해서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